1986년 최명재 이사장은 야심차게 파스테르 유업을 설립합니다. 서울대 경영대를 자퇴하고 은행원으로 또 택시 운전사로도 일했던 그가 진짜 우유로 승부를 보겠다며 우유업계에 도전장을 던진 거죠. 출시 1년 만에 매출을 10배로 늘리며 업계 4위까지 올랐던 파스테르. 잘 나가던 파스테르 우유는 왜 망했을까요? 파스테르 우유의 핵심은 바로 저온살균이었습니다. 파스테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저온살균을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따온 말이었으니까 파스테르 브랜드의 본질 그 자체였죠. 실제로 최명재 이사장은 이 저온살균법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스테르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저온살균법은 우유 용기부터 바꿔놓았습니다. 우유팩이 아닌 플라스틱 용기는 소비자들에게 우유가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죠. 당시 시판되던 우유는 135도 이상의 고온 살균 방식을 택했던 것과 달리 파스테르는 63도에서 30분간 살균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살균 전 생우유에 포함되어 있던 효소나 유산균 등 유익한 균을 보전하고 결핵균과 같은 유해균만 골라서 살균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고온 살균 대비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으니까 자부심을 가질만 했죠. 1994년에는 주한 미군에 대한 납품 자격을 획득했는데 품질 기준이 무척 까다로운 미군 납품 자격을 획득한 것은 동양 최초이자 무려 세계 세 번째였으니까 파스테르 우유의 품질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우유로 번 돈을 가지고 파스테르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교육입니다. 영국의 최고 명문 학교인 이튼스쿨. 최명재는 한국의 넬슨 제독보다 훌륭한 이순신 장군은 있지만 이튼 같은 학교는 없다며 한국의 이튼스쿨을 목표로 1996년 민족사관 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민사고로 불리는 이 학교는 독특한 교육 방식으로 다큐멘터리로 여러 차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생활한복을 입고 생활하고 한옥풍의 건물이 많은 등 민족 주체성 교육을 목표로 삼되 영어 상용화 정책을 도입해 학내에서는 영어 대화가 원칙인 점 등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죠. 민사고 출신 유명인으로는 마켓컬리 대표 김슬아, 더 지니어스로 유명세를 탄 김경훈, 하트시그널로 얼굴을 알린 행시 출신 사무관 이규빈 등이 있습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속사정이 있겠지만 파스테르 우유가 망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로 고름우유 사건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발단은 1995년 MBC의 보도였습니다. 유방염을 앓고 있는 젖소의 우유에는 고름이 섞여 있다는 보도가 있고 나서 파스테르 유업이 우리는 고름우유를 팔지 않습니다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 1면에 떡하니 낸 거죠. 얼핏 그게 뭐 어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쟁사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파스테르만 고름우유가 아니고 나머지 우유는 고름우유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으니까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쟁업체들은 힘을 모아 한국유가공협회 이름으로 파스테르의 광고에 맞대응하는 기사와 광고를 쏟아냈고 파스테르와 경쟁업체 연합 간의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논란이 있은 지 약 2주 만에 농림수산부와 보건복지부의 중재하에 상호 비방 광고가 중단되지만 그간의 광고들로 비롯된 소송은 계속됐고 파스테르가 시작했던 고름우유 광고는 경쟁사의 상품에 관한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판결을 받게 됐어요. 당연히 파스테르가 쌓아올린 이미지도 추락했겠죠? 고름우유 사건과 계속된 송사, 이어진 IMF 사태까지 결국 파스테르는 1998년 부도를 맞고 맙니다. 이후 파스테르는 2004년 한국 야쿠르트에 2010년에는 다시 롯데 삼강에 인수되었고 지금도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